지금부터 임플란트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분 또 만나봐야겠죠? 김승수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이 치아 건강, 옛날부터 치아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뜻하지 않은 치아 상실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또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다양한 원인이 네. 존재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일단은 정기적인 검진을 제대로 못 받으셨던 이유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쁘셨거나 치과 공포증이 있으셨거나 그런 연유로 정기적인 검진을 못 받으셔서 하나 두 개 무너지다가 점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무너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유전적으로 조금 약하신 분들 혹은 흡연, 잘못된 식습관 혹은 구강위생관리 습관 때문에 그것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치아 상실을 하시게 되면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좀 인위적이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자연 치아를 좀 대체할 수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사실 브릿지 치료 혹은 틀니 치료로밖에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치아가 없었을 경우에. 하지만 임플란트라는 치아의 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개발되면서 자연 치아와 거의 유사하게 대체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고 이미 그에 대한 기술력은 상당히 오랜 기간 노출되었습니다. 네. 네, 많은 부분들 역할을 좀 대체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이 임플란트 시술 전에 좀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환자분을 만났을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까.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수술인데 아프지는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될까를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네.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네 번째인 예후입니다. 즉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반영구적으로 관리를 잘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싸다고 무조건 하루 만에 다 끝난다고 덜컥 수술을 했다가 불과 3, 4년도 못 쓰고 탈이 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할 때 네. 제대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그거에 대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치료 고민들을 좀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다 또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좀 바뀌면서 부담이 또 조금이나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분들께 앞니, 어금니 상관없이 총 개수 2개까지는 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반은 환자분께서 부담을 해서 그나마 좀 부담되었었던 임플란트 치료를 조금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임플란트 시술 전에 좀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아프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참 크실 것 같습니다. 치과에 가기 두려워서 조금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환자분께서 나 치과 꼭 가야 되는데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과 공포증입니다. 네. 과거에 안 좋았었던 치과 기억이 있으셨든지 혹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치과 진료를 차일피일 그냥 아픈 거 약으로 참아보지 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께 치과 공포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바로 수면 마취, 정식 명칭은 의식화 진정 마취라는 치료법을 통해서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진료, 사랑니 발치든 임플란트든 모든 진료가 끝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네. 한번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모든 치료가 끝나 있다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그렇다면 이 수면 임플란트 좀 적절한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치과 공포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환자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번 내원하기 힘들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역시도 치과 공포증과 관련이 있죠. 내가 과연 이를 여러 개를 빼면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식립하는 것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세 번째는 국소 마취, 즉 마취를 해야 되는데 나는 마취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네 번째로 구역질 반사가 있거나 아니면 입을 크게 벌리기 힘드신 분들께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에게 하면 좀 좋을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사례가 사실은 제일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 전에 왼쪽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이미 엑스레이 상에서는 오른쪽에 있지만 실제 환자에서는 왼쪽 부분에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한 상태로 내원하신 그러네요. 환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임플란트는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와서 가뜩이나 환자분께서 치과 공포증도 있으셨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리고 위의 치아와 반대쪽 치아도 해결해야 되는데 총 1년 반이 소요되는데 나는 할 자신이 없다는 상황에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식화 진정 마취, 수면 마취를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수술 전에 네. 미리 완벽하게 환자의 모든 정보를 체득하였습니다. 환자의 뼈 상태, 잇몸 상태, 치아가 들어갈 위치, 임플란트가 들어갈 위치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수면 마취하에 위에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발치해야 될 치아를 동시에 발치하면서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였고 거기에 동시에 임시 치아까지도 수술 당일날 연결해 드렸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수술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인데 이게 치과 공포증 환자한테도 가능할 정도로 수술 술식이 많이 세련돼지고 환자의 어떤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생겼습니다. 또한 수술은 약 40분에 걸쳐서 미리 수술 계획이 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고민 없이 진행하였고 발치, 임플란트 식립, 임시 치아 연결까지 하루 만에 같이 되었기 때문에 환자분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았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수면 임플란트 시술 사례를 좀 만나보셨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이렇게 비용이나 통증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덜어줄 수 있겠지만요. 그 외 치료 기간이나 부작용에 대한 고민은 또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위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환자분의 어떤 임플란트의 부작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신경 손상이 되는 경우, 즉 아래쪽 하치조 신경이라는 부위에 아래턱 임플란트를 시술하다가 앞 입술 쪽 혹은 턱 끝 쪽 감각이 저하되거나 영구적인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염 이후에 일어나는 임플란트가 끝나고 나서 임플란트가 흔들리다가 빠지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모두 가능한 방법이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의사들이 고민을 하다 낸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광활성화된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것인데 본 방송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네.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한 컴퓨터 그래픽 효과가 아니라 실제 수술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아래턱 치아와 잇몸 모든 것이 다 컴퓨터에 저장되고 위턱의 수술을 임플란트를 4개를 해야 되는데 가장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를 미리 컴퓨터상에서 3차원적으로 재구성을 해서 수술을 해보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아를 올리다 보니 힘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받아서 임플란트가 금방 탈이 나거나 혹은 심지어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최소한의 개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도록 미리 컴퓨터에서 수술을 해보는 것입니다. 환자한테 고민을 하면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여러 번의 모의 수술을 해보고 그 결과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수술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환자분께 그만큼 이런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기존에 그렇다면 일반 임플란트와 이 디지털 임플란트 자세한 차이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그 시술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저는 구강 아간면 외과 전문의입니다. 사실 임플란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구강암 수술 혹은 여러 가지 악 교정 수술 등을 같이 하는 전문 분과인데요. 당연히 이런 고난도 수술을 많이 하는 분과이다 보니 어려운 임플란트 혹은 전신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의 임플란트에 대한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네.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수술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의사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 머릿속에서 재구성된 경험 및 사고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했었습니다. 따라서 숙련된 의사라 할지라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도입하게 된다면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왼쪽 사진은 저희가 경험에 의해서 수술을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면 오른쪽은 미리 환자의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서 이동시키고 재구성해서 환자를 수술을 미리 컴퓨터에서 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도 알고 정답도 아는 상태에서 시험을 한 번 더 보라고 하는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에 노출되겠죠. 따라서 가장 튼튼한 뼈에 최소한의 개수를 임플란트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치료가 좀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3D 모의 시술을 좀 미리 해보고 시술하는 게 시술 결과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칠까요? 네, 물론입니다. 앞서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환자한테 처음부터 고민을 하면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컴퓨터상에서 그대로 재현된 환자의 턱뼈, CT로 촬영된 환자의 턱뼈, 구강 스캐너라는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재현된 환자의 잇몸, 치아를 이용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을 네.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로 수술하는 장면을 좀 빠르게 돌린 모습입니다. 위턱뼈, 아래턱뼈가 컴퓨터상에서 그대로 재현되어 있고 중요한 신경, 혈관 조직은 어디에 지나가는지 미리 체크를 하고 가장 튼튼한 뼈는 어디인지, 뼈 이식을 해야 될 부위는 어디인지 차근차근 검사해 보는 것입니다. 저 상황을 토대로 이제 치아를 배열을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치아를 배열을 해보고 거기에 가장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설정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수술 유도 장치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선으로 보이는 것이 신경 혈관 조직인데 네. 저기를 미리 내부를 관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기를 침범해서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수술 유도 장치를 환자 잇몸에 딱 맞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보이는 이제 동영상은 환자의 위턱뼈를 하는 경우입니다. 위턱뼈의 경우에는 보다 누워서 수술할 때 3차원적으로 머릿속에서 재구성하기에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보다 넓고 복잡한 3차원적인 구조라 원하는 방향으로 식립이 잘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엑스레이를 봤더니 아차차 하는 경우가 네.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컴퓨터상에서 다양한 각도로 미리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을 체크해보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이것이 사람이 수술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또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웠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술 기간이나 내원 횟수에도 또 큰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컴퓨터상에서 수술을 해본 것이기 때문에 턱뼈가 튼튼한 경우에는 심지어 이를 뽑으면서도 잇몸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 방식은 임플란트 수술하고 잇몸 실밥을 뽑고 2차 수술을 하고 인상 체득을 하고 보철물을 연결하고 또 체크를 하고 임시 보철을 하는 이런 최소한의 내원 횟수가 구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이 하지만 많네요. 네, 근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미리 컴퓨터상에서 가장 튼튼한 위치에 수술을 해놨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 이를 뽑으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함에도 불구하고 임시 치아를 연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수술 당일날 임시 치아가 있는 상태로 가시게 되고 잇몸 절개를 안 하기 때문에 특별한 실밥을 뽑으러 오실 필요가 네.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턱뼈랑 튼튼하게 완전히 굳었다고 생각됐을 때 잇몸이 완전히 이상적으로 회복이 됐을 때 최종 보철물을 연결해 드리고 치료가 종료하게 됩니다. 네, 치료 과정과 이 내원 횟수에서 차이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 시술 사례들을 보면서 또 설명을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네. 사례는 엑스레이 상에서 사진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은 미국에 거주하시는 환자분이셨는데 네. 소개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이 바쁘단 관계로 또한 미국은 치과가 뭐 바로 접근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다 보니 치료를 좀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2주의 시간을 저에게 주시고 치료를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수술 당일날 치아를 10개를 발치하면서 15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임시 치아를 연결하였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사실은 이 정도까지 기대를 하고 오신 건 아니었는데 엑스레이를 보면은 수술 전 사진이고 수술 후 사진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전후 사진과 똑같이 엑스레이 사진도 수술 당일날 전후 찍은 사진입니다. 비록 시간은 몇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적어도 치과 공포증이 있었고 당뇨가 조금 있었지만 조절은 되었었고 한 미국에서 오신 환자분께 수술 당일날 치아를 발치하면서 임플란트를 15개를 심었고 동시에 임시 치아까지 연결해 드린 것은 대단한 만족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환자분이 치과 공포증이 있고 겁이 나고 못하겠다고 하는 환자한테 저희가 잡고선 이를 뽑고 강제로 임플란트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환자분이 충분히 이 정도면은 할만하네. 겨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미뤘구나. 그리고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건 줄 알았으면은 진작에 할 거리라는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네,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 사례 대표적인 예를 좀 보셨는데요. 하지만 치료 효과는 환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플란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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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잠시 후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6677-0012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김승수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질문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부담이 큰 환자들을 위한 또 다른 임플란트 시술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 부작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환자 중심의 진료와 관련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임플란트라는 것은 과거 치아를 뽑고 그 다음에 한참 기다려서 뼈가 좀 굳어졌을 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다음에 또 한참 기다리고 나서 치아 보철을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나눠서 하다 보니 짧게 걸리는 경우에는 3, 4개월이 걸렸지만 길게 걸리는 경우에는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극복할 수 있을까를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방법이 광활성화 임플란트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활성화된 임플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심지어 많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 개념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는 2008년도에 UCLA의 오가와라는 교수님에 의해서 처음에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임플란트는 생산이 된 직후부터 표면이 노화가 일어납니다. 즉 뼈와 임플란트가 직접 붙어야 되는데 그 성능, 그 어떤 임플란트에 잘 붙는 뼈에 붙는 성질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기간이 불과 1주부터 천천히 약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더 뼈와 잘 붙을 수 있을까 연구하던 찰나에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임플란트에 조사했더니 뼈와 임플란트가 붙는 성질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뼈와 임플란트가 붙으려면 피를 통해서 단백질 및 세포들이 달라붙어야 되고 거기에 칼슘이 침착되면서 뼈가 하나로 연결되는 골유착이라는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를 보다 광활성화된 임플란트를 이용하면은 왼쪽 사진의 경우에는 일반 임플란트는 피 혹은 물과 저런 식으로 잘 안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광활성화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물과 피를 쭉 빨아 올라가면서 나사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신기한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보다 높은 골유착 및 성공률, 특히 노령, 당뇨병 환자 혹은 광범위한 골 이식 환자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 의하면요, 네. 초기에 뼈와 임플란트가 붙는 비율이 기존 임플란트에 비해 초기에 약 40% 정도 더 높게 붙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영상과 함께 또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직접 네. 영상을 보시면은 왼쪽에 보이는 것이 광활성화된 임플란트이고 오른쪽이 일반 임플란트입니다. 물론 일반 임플란트 역시 시간이 지나면 뼈와 잘 붙지만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임플란트는 초기 단계부터 피를 쭉 빨아 올라오게 되고 이는 세포, 단백질들이 적절하게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 유착이 초기부터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당뇨병이 있으신 환자분, 골 이식이 필요하신 환자분 혹은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수술 후에 안전하게 뼈랑 튼튼하게 붙었기 때문에 이를 발치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동시에 임시 치아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기술력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광활성 임플란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환자 사례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사례도 아까처럼 엑스레이를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서는 70대 후반의 남성분으로 당뇨가 있으셨지만 비교적 조절이 잘 되었고 내분비 내과 선생님도 이 정도면은 잘 조절되는 편이라고 저와 교류를 한 상태에서 수술을 시작하였습니다. 미리 수술 계획을 잘 세워놓고 비교적 고령이셨지만 건강하셨는데 수술 당일날 약 40분에 걸쳐서 8개의 임플란트가 9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서는 이렇게 전체 치아를 발치하면서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는 것에 대한 상상도 못할 일이었긴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고령이고 겁이 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했었던 거는 그만큼 많은 기술의 진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술 동시에 14개의 치아가 이 튼튼하게 식립된 임플란트에 연결되었습니다. 즉 환자분께서는
오전에 기차를 타고 오실 때는 틀니를 끼고 오셔서 점심을 틀니를 끼신 채로 드셨지만 오후에 수술을 하시고 임플란트가 식립되고 난 다음에 바로 임시치아가 연결이 14개가 되고 나서는 환자분께서는 틀니를 저희 병원에 두고 가시고 폐기하였습니다. 수술 당일부터 김치 깍두기처럼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못 드셨지만 진밥, 계란찜, 순두부 등 이런 것을 틀니 없이 불편했던 틀니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진정 환자 중심의 진료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광활성 임플란트 시술 사례들을 또 직접 만나보셨는데요. 하지만 이 치료 결과는 환자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임플란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입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71이요. 71세시고요. 네. 네, 어떤 부분들이 좀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제가 임플란트 하나 하고 그 양쪽에는 그냥 금리를 하나씩 해가지고 3개를 했어요. 네. 그런데 2003년에 시작해가지고 이 임플란트하고 양쪽 이 하나를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이가 불편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답답한 것도 있고 아니면 음식물도 끼고 네. 또 항상 입념이 붓는다거나 또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그 지금까지도 그 이가 좀 편하지를 않아요. 한 번도 2013년도에 시작한 건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거기서 이야기가 그 치과에서 그러더라고요. 가운데가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를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대 가서 하라.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안쪽 이가 윗니하고 별로 안 닿고 약간만 닿으니까 그냥 그거를 빼버립시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5년째 접어들었는데. 네, 네. 그래서 말씀을 이를 들어보니까 빼야 되는 네. 건지 안 빼야 되는 건지 제가 판단을 못 해가지고 전화 네네. 드렸어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리와 임플란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불편함들이 좀 계속해서 반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어머니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치료를 해줬었던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어머니의 엑스레이 사진 및 현재 상황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발치를 권유드린다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치과 선생님의 의견일 거라고 생각되고 즉 치주염, 잇몸이 많이 안 좋아졌거나 혹은 더 이상 어떤 치료로도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것을 이 치아를 남겨둬서 가지고 있는 득보다 실이 더 큰 경우에 환자분께 조심스럽게 상실감이 크겠지만 이 치아는 발치해서 주변 치아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계속 입안에 염증이 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발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셔서 발치를 권유드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환자분께서도 이 치아 아직은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 쓸 때까지 써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통증이 없지만 내부에서는 뼈가 광범위하게 파괴되고 이제서야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잇몸을 열어봤더니 그냥 운동장 같이 뻥 하고 뼈가 녹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 개인적인 느낌도 중요하지만 전문의의 진료를 더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치아를 발치를 하는 게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내원하셔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을 마쳐봤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연결이 또 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희도 잠시 후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사례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기존의 전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임플란트 시술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또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몸 안에서 어떤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지속될 확률이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비단 당뇨병뿐만 아니라 저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골다공증 혹은 당뇨병 혹은 출혈성 질환 혹은 심근경색증, 협심증, 고혈압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서 찾기는 뭐 매우 쉽습니다. 즉 나는 아스피린을 먹고 있거나 혹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때문에 어떤 출혈성을 야기할 수 있는 약제를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출혈을 유지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잇몸 절개를 안 하고 수술할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심장내과 혹은 신경외과 선생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약물을 조절하거나 혹은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외상을 주면서 수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바로 잇몸 절개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입니다. 또한 골다공증 환자분 혹은 당뇨병 환자분 같이 뼈의 성상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감염에 취약하거나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기 어려운 경우에는 앞서 그 피가 쭉 빨려 올라가는 광활성화된 임플란트를 사용하면은 보다 유리한 임상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의 임플란트 시술 사례를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환자 사례 만나볼까요? 네, 이 환자분께서는 내원하셨을 당시 잘못된 생각으로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고 계셨습니다. 자기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변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만 믿고 사실은 당뇨 임플란트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저희 병원에서 수술 전후 사진입니다. 네. 수술 전에는 틀니를 끼신 지 오래되어 기존에 물리던 치아가 지지하는 것이 낮아졌기 때문에 속된 말로 조금 더 합주기 같은 얼굴이 형이었고 코 옆에 주름이 깊어지고 윗입술이 말려 들어가면서 전형적인 나이를 먹은 할머니의 얼굴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즉 무너진 교합 고경 상태로 내원하셨는데요. 수술 당일날 저희가 엑스레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술 전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었는데 16개의 임플란트를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컴퓨터상에서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위턱 먼저 수술하고 아래턱을 2주 뒤에 수술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두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서 바로 치아를 연결해 드렸고 이는 컴퓨터상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어떤 교합이 좋을까, 편하게 느낄까, 혹은 과거의 외모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려해서 네.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 인물이 동일 시간대 같은 날에 찍은 사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극명합니다. 환자는 수술 당일날 불편했던 틀니를 벗어 던진 것뿐만이 아니라 여자로서 어떤 심미적인 네. 것까지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 만족감이 컸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치아 모습을 보면은 수술 당일날 치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당장 김치, 깍두기는 못 드셨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음식을 씹으실 수 있었고 현재는 너무너무 만족하시면서 살고 계시다는 거를 저한테 네.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디지털 임플란트를 시술한 당뇨병 환자 사례를 좀 만나보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좀 일반 임플란트로 힘들었던 부분들이 디지털 임플란트로 좀 가능해졌다는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과거에는 올바르지 못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어서 즉 임플란트를 주변에 뼈가 폭 감싸주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엉뚱한 위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임플란트가 심어지고 혹은 밑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것을 감각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나서 감각 저하가 오거나 혹은 잘못된 임플란트 식립 방향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이런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컴퓨터상에서 미리 수술을 해보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방식과 초기부터 뼈와 좀 더 나은 방향, 훨씬 우수한 방향으로 뼈와 잘 붙는 UV 광활성화된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것을 많이 극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저희 첫 번째 사례들을 만나보셨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두 번째 환자 사례까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자분의 사례는 다양하게 환자마다 모두 개개인의 특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환자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분께서는 비교적 고령이셨고 역시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잘 조절되셨는데 치아가 지금 몇 개 없으신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고 그마저도 뿌리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날 적당한 위치에 가장 이상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치아를 연결할 수 있게 임플란트를 미리 식립하고 수술 당일날 같은 날입니다. 역시 임시 치아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세상이 일이 좋아졌냐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이게 다 끝난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임시 치아일 뿐이고 틀니를 벗게 하면서 임플란트와 치아를 연결해 드렸지만 조금 더 잇몸이 튼튼해지고 뼈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붙었을 때 그때 보다 심미적인 도자기 치아로 바꿔드리는 단계를 거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당뇨병,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당일날 치아를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은 광활성화된 임플란트가 초반부터 뼈와 강력하게 골 유착을 도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 이렇게 김승수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 시술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그 66년생 저기 51 됩니다. 네네.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실까요? 제가 간경변이 좀 있고 네. 그 당뇨 때문에 네. 앞니가 한 4개 정도가 좀 많이 충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금니 쪽으로 한 2개 정도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동네 치과를 갔는데 네. 이거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갖고 네. 그게 한 1년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더 심해졌어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질환도 가지고 계시고 병원을 내원을 해보셨는데 치료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네네. 하면 좋을지 또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바로 저희가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일단은 간 경변이 일어나셨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치과적으로도. 왜냐하면 발치 혹은 임플란트를 했을 때 항생제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보다 출혈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하게 소화기 내과 선생님과 협진 하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즉 아버님께서는 간에서 혈액 응고 작용을 도모하는 어떤 물질들이 좀 다른 분보다 낮게 분출될 것이고 또한 모든 약은 간 혹은 신장에서 대사가 됩니다. 근데 그 간의 기능이 약화됐는데 다른 정상인과 똑같은 용량의 약을 쓰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진하에 안전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면은 모두 진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간암 환자분이 이제 완쾌 단계에서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시술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출혈을 적게 하면서 뼈가 이미 많이 약해지실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뼈 이식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동시에 안전한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요, 꼭 내원을 하셔서 세세하고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승수 원장과 저희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음 전화 연결도 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84세요. 84세시고요. 예. 네네. 어떻게 좀 불편을 하실까요, 어머니가? 예, 지금까지 아래 위에 다 털리로 살아오셨는데 네. 잇몸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털리도 지금 뜰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아래 위에 뭐 몇 개 지금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털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잇몸이 내려앉았어도 하실 수 있나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 네. 또 심장 시술도 하셨어요. 네, 네. 그러시군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상담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심장 시술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그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에 협심증 증상이 일어났을 경우 혹은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 스텐트를 식립하거나 혹은 풍선 같은 걸 이용해서 혈관을 확장해 준 치료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장 주변에 협심증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국소 마취제, 치과에서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에 혈관 수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혈류를 타고 들어가서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되면은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전문의와 함께 안전한 진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기술로는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다양한 뼈 이식 방법이 존재하고 항생제 등의 여러 가지 약물의 발달로 인하여 감염은 낮추고 술식은 세련되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틀니를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경우에는 치조골, 즉 잇몸뼈가 위축이 됐습니다. 우리 우주인들이 우주 정거장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은 근육이 위축돼서 근육에 많이 퇴화가 일어나는 거와 비슷한 원리로 자주 씹어 드시지 못하게 되면은 잇몸뼈도 서서히 녹아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절대 고령이다 보니까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상에서 수술을 면밀히 해보고 그 다음에 보다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안전한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틀니를 임플란트와 연결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뼈가 생각보다 괜찮으신 경우에는 고정성 보철물, 즉 모든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치아를 다 연결하는 방식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저희 사례에서도 위아래 치아가 하나도 없으셨었던 71세 어머니의 경우에도 치아를 임플란트를 모두 임플란트로 대체하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마당에 단 하루라도 내가 진짜 김치 한번 제대로 씹어 먹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쉽지는 않지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다만 고령이시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꼭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신 후에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담을 나눠봤는데요. 저희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65세요. 65세시고요. 네. 네, 치아가 어디가 좀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지금 현재 치아가 있는 게 2년 전에 임플란트 2개 식립한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7개는 본 치아에서 크라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부분 틀린데 이게 너무 불편하고 지금 이제 크라운 한 것도 어느 정도 흔들리니까 발치를 하고 지금 기존 했는 데서 그 임플란트를 하자는데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건강 매거진 이걸 보고 저기 하면서 좀 더 이제 더 효율적으로 또 임플란트 틀리라는 것도 있다 하니까 아직까지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이 불편한 틀리보다는 조금 더 편한 그걸 어떻게 하면 하게 될 수 있을런지 싶어서 지금 상담을 하는 겁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기존의 임플란트도 가지고 계시고 또 다른 치아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과거의 방식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안전하게 하시려는 어떤 치과 의사의 성질 때문에 아무래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요. 최신 지견에 의하면은 이 임플란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그런 어떤 최신 지견, 즉 하지만 최신 지견이라고 해도 이미 소개된 지는 오래됐고 의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검증된 상황에서 환자분께 도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안전하게 검증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경우에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 시대에 접어드는데 지금 틀리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불편감이 있어서 임플란트와는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거의 같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제대로 된 치료를 이용한다면은 기존의 잘못된 크라운 치료, 보철 브릿지 치료라고 하겠죠. 그거를 벗겨내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수술 당일날 다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수준에까지도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래턱뼈의 경우에는 성상이 위턱뼈보다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큰 문제가 없다면 수술 당일날 임시 보철물을 연결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에 바로 치아 하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여러 개를 연결해서 심으면 서로 어깨동무하고 안전하게 힘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죠. 어머니 역시 위턱 혹은 아래턱이라도 크라운이 있다면은 이미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괜찮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치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은 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치료 방법은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꼭 맞춰서 해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에 관심이 있으신 만큼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 주의하면 좋을까요? 이 역시 좀 사진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환자분께서 몇 년도 되지 않은 임플란트에 음식이 끼고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뼈가 녹아나다 못해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즉 이는 임플란트 부작용 중에 하나인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누차 강조했지만 임플란트 부작용 중에 가장 큰 축인 신경 손상과 임플란트 주위염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은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환자분의 어떤 생활 습관, 즉 과도한 흡연 혹은 정기적인 관리를 안 하셨을 경우에는 이런 일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의식을 갖고 흡연도 금연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치료를 한다면은 이런 임플란트 주의염과 신경 손상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까지 나눠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승수 원장과 함께 치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